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휴일로 인해서 안 열리다 보니까 이 유럽 시장을 봐야 됐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유로스톡스를 봤을 때 대체로 한 0.6에서 1%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영란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에 미국 선물지수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증시에 나름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번에는 브렌트유를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114.13달러로 플러스 0.89% 상승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에 금은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보면서 어떤 것들 더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시장 대출 부담에 곧 급격하게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더욱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역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역시도 금리 인상이 더더욱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한국은 영끌족이라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워낙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씩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바이든 지금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는 것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게 미국의 물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부정보다는 긍정 쪽이 확실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가스를 이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을 하며 이 유럽 쪽을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석탄 발전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독일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선은 친환경을 외치면서 친환경 발전에 이제 유럽의 리더로 막 떠오르는 국가였거든요. 한데 이런 국가에서도 지금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이 이외에도 뭐 원전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체제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 유럽 내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이 안 좋을 수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잘 사는 국가잖아요. 엄청 잘 사는 국가나. 근데 못 사는 EU 국가들, 조금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EU 국가들이 확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이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유럽 경제 위기 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더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5월달 PPI 전년비 33.6% 독일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PPI가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을 하는데 드는 이 물가의 지수, 요걸 보는 건데 33.6%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독일에서만 대략 33%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와, 이거 진짜 그냥 살벌한데 이게 과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마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CPI 독일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아, 전 세계에 타격을 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의 금리 동결에 영내외에서 달러화의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것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월 달, 그리고 5월 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3%라고 합니다. 하반기 상승폭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5% 이상, 5% 이하?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예상하고 있죠. 근데 항상 최근에 보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변동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보신다면 음식료랑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랑 합친 CPI, 이걸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료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건 어떻게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배당 매력 강해져 반도체 은행주 등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유한 그 가치들보다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회사인데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뭐 8,000원, 9,000원까지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평가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거 반도체 은행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임금, 환율, 물가 다 올라간다. 알짜 팔고 M&A를 접는 기업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긴축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M&A 매물 중에서도 지금 당장 매도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면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어떠할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시장이면은 제값 못 받습니다. 그러면 뭐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값 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한 연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이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안내도 도와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 HMM 시장의 영향을 받아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81선까지 일단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여기서 반등이 차근차근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쌓여있는 이슈들은 무엇이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쪽에서의 봉쇄가 이 마카오 같은 남부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공장 지역이 그 지역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호재라고 보기엔 어렵다. 근데 최근에 미국 쪽의 뉴스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를 애초에 경기 침체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감축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조금 끌고 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니, 이 중에서 인플레를 조금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냥 불가능한 건 아닌 게, 미국의 현재 일반 서민들의 저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를 봤을 때 꾸준하게 저축량보다 사용하는 양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야, 지금 이거 잘만 하면은 다시금 이 소비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중국 쪽에서의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많은 양을 생산을 하면 당연히 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미주 노선에서의 수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HM 같은 경우엔 새로운 상선에
컨테이너 선에 투자를 하는 대략 한 5천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 뉴스를 보여줬는데 다른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매우 싸다라고 느끼는지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HMM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5.52%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해운업계에서 새우가 굴을 삼킨다라고 얘긴 하지만 말로는 그렇지 지금 SM그룹 역시도 현금이 없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사겠습니까? 현재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A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모습 자체가 매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8천원까지 사드렸고 현재 PER 기준으로 1대인데 안 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HMM의 매각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현대 그룹 빌딩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확장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대 말고도 다른 회사들에 팔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매각의 속도는 점점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도 좋고 저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상승하는 그 가능성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 뭐 이렇게 봤을 때 역회된 숄더인데 이미 올라가고 이건 끝난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걸 보면 좋냐. 자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요 라인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요 라인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61선을 돌파한다면 61선 쌍바닥 이 파동이 진짜 세거든요. 요걸 그려보면서 미래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대해볼 만한 그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죠. 자리 지켜준 다음에 61선 딱 돌파하는 순간 크게 튕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정리를 해보자면 HMM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을 봤을 때 기관은 뭐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61선 상승에 큰 힘을 도와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거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HMM만큼 지금 굉장히 할인돼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 몇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할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